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2-8 분노 관리하기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노는 자기의 욕구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행동이 방해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의 당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쾌한 정서적, 생리적 반응을 말합니다. 짜증스러운 느낌, 신경질, 안절부절 못함, 고함, 욕설, 협박, 폭력 행위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분노는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화를 다루는 사람의 책임에 따라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평소 자신의 화를 다루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화를 낼 수는 있으나 적절한 상대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힘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화가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화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위협이 되는 일이 벌어졌음을 알리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에 화를 무시하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화가 생존 본능과 직결된 감정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화를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여서 피하려거나 혹은 덮으려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컨트롤하는 법을 배워서 왜곡된 인식을 갖지 않고 병적인 화에 정복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 원인이 가장 많은 분노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감이나 억울함, 자존심을 손상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외부에서 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 도덕적 모욕을 가하여 악의적으로 자기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절실히 원하던 것을 달성하지 못할 때 분노를 느낍니다. 자신에게 상황이 유리하지 않다고 느낄 때도 쉽게 발생합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심리적 제지와 언어적 제지, 법규 등의 사회적 제지가 포함됩니다. 네 번째로 강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분노를 느낍니다. 군대 생활이나 조직 생활에서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로 혐오 자극이 있을 때 분노를 느낍니다. 극심한 추위나 더위 같은 기상 조건, 소음, 진동, 가스, 연기, 방사능이나 악취 등은 불쾌한 정서를 유발하고 분노를 활성화시킵니다. 세 번째로 분노와 관련된 질병입니다. 먼저 분노의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합니다. 발한이 일어나고 홍조가 일어나며 근육이 긴장을 하고 호흡이 곤란합니다. 소리를 치거나 무언가를 때리거나 던지려고 하는 공격적인 행동도 나타납니다. 혈압과 혈당이 상승하고 소화장애가 나타나며 수면장애가 나타나고 불안과 과식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과민성 대장증후군, 편두통 등의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분노와 관련된 질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화병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서 간의 생리 기능에 장애가 와서 머리와 옆구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병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논리적 판단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순간적으로 마비되면서 이성적인 설득이나 타협이 안 되고 호흡이 빨라져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15초 만에 최고 농도에 달하면서 분노가 폭발하는 상태가 됩니다. 30초에서 3분 정도 전두엽의 작동이 멈춰서 이성적인 설득도 먹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다른 정신과적 질환 없이 충동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병적으로 반복됩니다. 네 번째로 간헐적 폭발성 장애입니다. 공격성 충동이 억제되지 않아서 심한 폭력이나 파괴적 행동이 발생하면서 가정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와 관련된 질병들은 우리 사회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병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분노 관리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기. 자신의 신체 징후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분노의 주된 증상을 살펴봅니다. 발한이나 홍조나 근육이 긴장하는지, 호흡을 곤란히 오는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호흡 명상과 이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간접적으로 방출합니다. 세 번째로 화가 난 지금 상황에 집중합니다. 과거의 일까지 끌어들여서 말하면 화가 난 지금 상황의 주제에서 엇나가기 때문에 더 큰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흥분된 상태에서는 그 장면과 상대를 잠시 떠나서 한두 시간이나 다음날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로 화를 표출하되 조절합니다. 화를 다스리기 좋은 방법인 화를 기록하는 것을 사용해서 분노를 유발하는 일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화풀이 방법을 쭉 적은 다음에 실행에 옮겼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평가해 봅니다. 여섯 번째로 화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여 잠재웁니다.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순간에 분노가 쉽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네 가지 물음에 모두 예스면 자기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인가? 두 번째,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분노가 적절한가? 세 번째, 지금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네 번째, 이 상황에서 행동을 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분노 관리 방법 여덟 번째입니다. 화 속의 숨은 자신의 욕구를 찾아서 해결한다. 화는 자기 배려에 대한 거절이나 또는 자기 욕구에 대한 거절과 무시입니다. 아홉 번째로 분노 감정을 건설적으로 전달한다. 첫 번째로 사실과 상황에 대해서 순수하게 관찰한 바를 상대에게 말해라. 두 번째, 자신이 상대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느낀 감정을 말해라. 세 번째, 자신의 욕구를 말하라. 네 번째,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라. 분노 관리 방법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화를 승화시키기입니다. 분노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화를 승화시켜 상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